자,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까지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쭉 수급하고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오늘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보면 좀 아쉽죠. 왜냐면 코스피가 467 종목 상승이고 네. 하락 종목 수가 394 종목.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진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오전 대비해서는 확 뒤집어지긴 했는데 코스닥이 상승이 971 종목, 하락이 612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동시효과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2604선에서 지금 동시효과 들어와 있습니다. 1.33%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시효과 집계에서는 또 1.1%로 뭔가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그 동시효과가 좀 빠지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네네. 뭐 실질적으로 아직은 한 4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45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뭐 0.94%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시효과에서 보면은 0.68 정도로 한 0.3씩은 좀 빠지는 방향으로 일단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아쉽습니다. 뭐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단비긴 단비인데 좀 아쉽고요. 2,474억 원 거래소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361억 원 순매수, 선물이 5천억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비차액이 4,200억이나 들어왔다. 이건 바스켓으로 던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랑 패시브 자금 들어가는 쪽은 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엔달러도 151선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금은 이제 2,760선 전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런 통화의 가치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봐야 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동시효과에서는 59,000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도 59,000원이야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는 되지만 어쨌든 현대차, LG엔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뭐 다 빨간불 켜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2차 것들이. 전지도 2차 되게 전지. 오늘 좋잖아요. 엔솔 5.6%, 4.2%. 네. 5.6% 정도 또 오르면서 지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네, 결국 연속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어떻게 연속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지, 혹은 어제랑 뷰가 똑같이 조금 지수를 레인지를 낮추신 거에 지금 낮춘 거는 폐지 아니면은 그 정도가 몫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잘하면 2,700, 안 하면 2,600 중후반 거기까지 보고 있고요. 그 정도? 네. 2,660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네. 폐지가 되면 2,700 이상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폐지되면은 그때 봅시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렇게 수급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2,600억? 일단 집계 저는 2,200? 2,400. 2,400억. 요거는 지금 초반에 언급한 금투세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거 정치랑 계속 엮어서 얘기하니까 헷갈려서. 뭐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뭐 개인의 물량도 영향 줄 거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걔네들한테 그게 영향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새우대가 있어야지 새우몰이를 하죠. 새우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네, 고래들끼리만 있으면 어쨌든 걔네도 죽거든요. 고래 옆에 크릴 새우들이 좀 있어줘야 맞아. 자기 옆에 미생물도 좀 잡아주고 자기네들도 새우 잡아먹고 하는 건데 새우 자체가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제 고래도 가는 거죠. 다른 데로 가야죠. 거기 이제 서식지에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완전히 저는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게 맞죠. 네. 완전히 뭐 동떨어져서 생각하기는 매우 그럼 어렵죠. 같은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영향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계량적으로 칼로 무자르듯이 딱 얼마 정도 영향이 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내일 보고 또 눈치 보고 또 눈치 보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땡땡땡. 계십니다. 3시 30분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네. 전효민님은 슈퍼 얼리버드. 맞아.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외웠어요. 오늘 언제부터 전현민. 했어요? 네, 전효민 씨가 22분부터 와. 8분 전부터. 괜히 이름에 효 들어간 사람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있죠? 효민. 효민, 티아라 효민? 뭐, 아니
하여튼 누구지?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동호님께서 딩동댕, 탈감님, 꼬야님, 구름샘님, 많은 네. 분들이 왕창 벌자님이 랄랄라. 어제는 흑흑흑 막 이랬잖아요. 달라졌네요. 쥐니님, 윤상비님, 정수환님, 주스픽님, 감보노님, 오늘 내가 그림을 희성님. 엄청나게 적절한 걸 가져왔어요. 그림을요? 네. 기대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야. 갑자기 꿈결에 이걸 네. 그려야 될 생각이 난 거야. 아. 근데 이게 공짜다 보니까 우리 본원님처럼 이게 유료가 아니잖아요. 유료가 아니잖아요. 그 2개 넘어 새벽 3개 넘어가면은 리밋 걸려갖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디렉션을 잘 줘야 돼. 한 번 해주고 수정 딱 한 번 하면 2번 하고는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갈등이지. 20%씩 주고 해야 되는 거야. 네. 계산 중입니다. 영자 신문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더 적은지. 다시 올해까지 우리 결정하고 나서 내년에 땡땡땡으로 다시 갈까요? 방송해도 되나요? 아니 오늘 그림이 기대하라고. 오늘 그림 기대해 주십시오. 확 와닿을 겁니다. 4시 20분까지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못 나가요, 이제.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 나갈 때 절대 못 나가. 예, 그림 보고 나가야 돼요. 3분 보여주고 싸워. 예, 그림 보고 있다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외쳐주고 계셨고요. 벌써부터 6,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많이 오신 만큼 네. 원래도 열심히 하지만 더 뼈를 갈아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JYP, 네.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로템 떨어져도 걱정 안 하죠. 오히려 오, 좋아. 와. 럭키비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 시황 한번 쭉 들어볼까요? 뭐 시황 하시면서 오늘 상승에 대한 연속성, 외국인들의 수급,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보노님의 인사이트 딱 주시면 딱 좋지. 찐반일까? 이런 거 BBB 다 있잖아. 올랐어. 형이 얘기한 BBB.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다 올랐잖아. 3점. 형 자신 있게 하자. 바이오 올랐나? 하자 형. 배터리 올랐는데 바이오는 모르겠네. 바이오 올랐죠. 올랐어? 바이오 올랐어. 반도체만 보다가. 에이, 바이오 올랐죠. 보노님 시험 네. 가볼까요? 동시효과 때 조금 빠진 것처럼 코스피는 좀 빠졌습니다. 1.12% 상승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동시효과 대비 한 4천억 정도 좀 높아졌습니다. 9조 2천억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6조 6천억으로 한 2, 3천억 정도 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그 외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줄었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한 300억 정도 좀 줄었네요. 선물은 크게 변동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동시효과 때 올라간다 싶은 것들은 좀 쳐낸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연속성은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꽤 좋은 편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니케이도 오늘 0.8% 빠졌고, 오늘의 지수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그 섹터맵 핀비즈 섹터맵 보시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일부 실적 잘 나온 담배주라든지 뭐 그런 데나 좋았지 뭐 나머지들 그렇게 막 좋진 않았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좋았고 GM 같은 거 실적 좋은 거 좋았고 담배 좋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수급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뭔가 기다리던 부분에서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을 네. 하면 투심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개슴츠레 좀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이 떠난 거죠. 그거를 환호할 수 있는 병사들이 이미 없어요. 무기가 다시 왔는데 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에서 시차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네? 다행이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서. 뭐 사실은 오늘 이렇게 큰 변동, 그 금투색이 나올 걸 모르고 그 리포트들은 참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시황 먼저. 시황 먼저. 네. 시황? 요 그게 웨이. 다행이에요. 자, 솔리마르님께서 외국인이 왜 샀을까? 뭘 샀는데? 우리 무슨 정보 샀는데? 2,400원. 그러니까 무슨 오늘 정보, 3전도 샀어요. 외국. 무슨 정보 샀는데? 외국인이 하이닉스 800억. 이거 2시 반 네, 기준입니다. 네. 아직 지금 모르지. 확정이 안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아직 안 나네. 하이닉스 800억. 네. 삼성전자 700억. LG전자 140억. HD 현대일렉트릭 140억. 뭐 이 정도? 모르겠는데요. 내일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나서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하이닉스 네, 실적이군요. 아침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장 마감하고 3바 실적 나오잖아요. 3바 실적 나오죠.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아직 못 본 거 같아요. 3천억 정도 나오면 왔다 갔다 전달해 영업이.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말을 아끼시는 거 보니까 네. 연속성과 지속성은 좀 조금 더 봐야 되나? 아니 저는 봐야 되나? 하이닉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너무나 외국인들은 똑똑하잖아요. 정보도 빠르고. 네. 근데 계속 팔다가 몇십 일을 팔다가 오늘 이렇게 포지션을 바꾼 건 뭔가 모르겠어요. 알고 있나? 제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걔네들 마음도 알 수도 없고. 저는 하나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58,000원이 지켜지지 못하면은 조금 좀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저께 57,000가 갔다가 더 안 내려가고 오늘 금투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올라온 거는 다행이다라는 얘기죠. 그거 리스크 이게 뭐지? 탁 건드려지는 게 잠깐 미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하이닉스 보고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보고 크게 보는 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고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랐잖아. 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 그래 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 그리고 나서 그때 분위기가 오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되니까 지금 약간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 사이에 네.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달라지는 거지. 오늘 그 금투세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아는 사람이 어저께 있거나 오늘 아침 9시 5분에 알았으면 아까 아침 방송할 때 그렇죠. 알았을 때 얘기하는 거랑 끝나고 얘기하는 거 다르죠. 당연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이에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하고 또 다른 정보가 미국이 어떻게 되나 또 다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은 정보가 닿으면은 자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 변할 수 있는 거가 열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은 변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뭐가 안 들어오면은 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생각과 다른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강화건 정보가 이제 낙하건 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않는 게 들어오면은 심각히 고민하는 거고 예상하는 정도로 들어오면은 크게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투세 예상보다 잘 나와서 다행인데 저도 약간은 그런 거는 외국인들이 금투세가 오늘 이렇게 거의 안 하는 걸로 될 거라고 알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많은 사람이 알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오늘이 많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돼서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마침 내일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또 같은 생각. 결국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선 제 역할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 외인이 오늘 왜 샀다? 이거는 한마디로 뭘로 퉁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모르겠다면 모르겠다, 아리송하다면 아리송하다고 하셔도 돼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차지하던 요소 하나가 조금 제거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뭐 삼성전자로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은 걔가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3,900억이 들어왔거든요. 잠시만. 음. 결국 동시호가에서 팔았네. 삼전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샀네. 500억 마이너스로 집게 됐네. 아, 그래요? 오늘도 마이너스네. 물준가죠.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이제 바스켓으로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단에서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수금이 들어오면 어쨌든 일정 포션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성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의 가치로만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미국도 안 사고 굳이 우리나라를 연속적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러면 국내장 안 살 거냐? 사야죠. 국내장은 사긴 사는데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가느냐 하루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사실 언제든지 해프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자고 하는 포인트는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그거는 이 오늘 하루만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중요하게 사람들마다 투자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금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뭐 나쁘게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네, 연속성 부분은
뭐 하루만으로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 어렵다. 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뭐 장난쳐? 사는 듯 하다가 하는 팔아버리는. 하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500억으로 찍혀버리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참. 그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고 틀리고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 중에서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정해서 오늘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많은 부분은 오늘 아침에 이미 오더를 주거든요. 오버나잇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기 CD로 한 시간에 한 번씩 내가 팔기로 했으면 팔 물량을 100개가 있으면은 시간당 20, 20, 10배 이렇게 해서 팔라고 주든지 네. 아니면 얼마 이상 가면 무조건 팔고 얼마 이하 내려가면 팔지 마라 이렇게 오더를 줘요. 언제 주냐면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준다고. 국내 증권사 그거를 해외 증권 다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네.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개질하려 하더라도 원래 준 거 그 물량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500억 마이너스가 플러스 500억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이너스 오늘 뭐 한 5천억이 들어왔다든지 5천억이 빠졌다든지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 많이 그 저기 아시아에서 뭐 플레이하는 애들이 헤지펀드가 움직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움직인 거거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 정보 오늘 그렇게 해서 금투스가 영향을 줄 것 같다 전반적으로 다 그걸 알고 플레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플레이한 거의 상당 부분은 그냥 어제 기조에서 플레이했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판단은 내일 어차피 그거 해봐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물량은 외국인이 던지고 마지막에 그 저기 기관이 샀겠죠. 기관이 가져갔어요. 기관이. 근데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요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뭐 근데 지수단은 뭐 저는 2,500선 전후로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지수단이면 물리는 거 각오하고 뭐 분할 매수하면 나쁜 위치는 아니죠. 충분히 배팅이 걸어 볼 만한 거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 매수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이제 레버리지 사실 괴리되는 거 다 따져봐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승에 좀 일부 베팅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까지 찍혀서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외국인들이 8월 23일부터 네. 오늘 10월 23일입니다. 네. 그 한 두 달? 두 달 됐네. 네, 딱 두 달. 두 달. 응. 8월 23일부터 요게 8월 23일 시작입니다. 요 때부터 9월 1일 단 하루 빼놓고 다 매도. 싹 앞에도 보면 싹 매도. 3전이죠, 3전. 삼성전자. 와. 쌍 매도. 이 정도면 사실 삼성이 뭐 미사일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날아갔다. 이 정도로 해도 믿을 정도로 쌍 매도요, 쌍 매도. 와, 완전히.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네. 몇 거래일이죠? 40거래일이죠? 그러면 40거래일 휴일 좀 있었으니까 네. 한 35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는 다 매도입니다. 삼성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삼성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수단에서 반등을 보는 거랑 종목을 하나 모아가는 거랑은 정말 다른 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를 모으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찐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지수단에서 정말 돌아서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만한 명확한 명가가 생겨야 돼요. 그게 밸류업이든 혹은 수출입 데이터가 어제 보여드렸던 관세청에서의 그런 이제 멘트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발표됐었던 우리나라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막 엄청 대량으로 뭐 한 1조 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이전처럼 3조, 5조, 10조 이렇게 들어올 만한 하루 만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봤을 때는 그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봐도 나쁘지 않다. 왜 어차피 자글자글씩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판단이 들면 거치로 분명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미국장이 조정 나오면 같이 끌려 내려갈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아까 네. 보여주는데 네. 광고가 돌싱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재혼 가능성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런 광고가 떴는데 아까 3전 보여드릴 때 광고 네. 요즘은 알고리즘 맞춰서 뜨잖아요. 아, AI로 많이 늘렀네요. 제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 로그인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돌싱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럼 보노님 오늘 온라인 섹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런 거 일단은 많지. 오늘 그래도 모처럼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막판에 좀 눌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2%대, 하이닉스가 4%대 올랐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좀 같이 움직였고 뭐 소부장들 꽤 잘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단위 움직일 때는 소형주 단기 플레이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좀 당일에 웬만하면 끝나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각자 역량별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 쪽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엘자에너 솔루션을 필두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GM의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전기차 전망치 20만 대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뭐 근데 이게 해석이 좀 갈라지긴 하거든요. GM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전기차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 나쁜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면서 오늘 좀 수급이 돌았고요. 뭐 조선주 워낙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주도 배당 매력도나 이런 것들에서 좋죠. 그리고 오늘 YG 플러스가 좀 롤코를 타긴 했습니다. 막 위아래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파트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쇼츠만 틀면 한 3번 돌리면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주입식. 이거는 중독성이 심한 것도 있지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렇지. 아파트 라이팅. 돌리면 계속 나와. 모든 거에 다 아파트를 걸어서 그거 아니면 옴브런이 나와.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눌러서예요. 이거 돌싱도 눌러서 나오는 거고 아파트도 눌러서 나온다니까요. 나는 그게- 아파트 누른 적 없어. 안 누르도 올 때 있어요. 응? 안 그래요? 눌러도 본부장님도 나와요? 그럼 이거 진짜 핫한 거 같네. 진짜 핫하네. 별로 안 눌러도. 네. 아니 안 누르는 건 아닐 거야. 누르면 눌렀을 텐데 의식적이지 않고 와서 하겠지.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핫하다. 핫하다. 이거는 매매하시는 분들도 세뇌 이 정도면 세뇌 당한 거 아닌가? 아파트 소리 유튜브 딱 틀었는데 아파트 나오니까 오늘 아파트인가? 또 근데 사는 거죠. 저는 애플 뮤직 듣거든요. 근데 애플 뮤직 글로벌 100에 네. 원래 한 5위 이 정도였는데 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위는 뭐예요? 1위는 뭐였더라? 제니 만트라 아니야? 아니야. 이 제니는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야? 제니 많더라 뭐예요? 제니 만트라.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보라고. 많더라 손실이 많더라. 뭐야. 죄송합니다. 괜히 시켰어. 죄송합니다. 많더라. 손실 종목 많더라. 넘어가. 그렇죠. 그거랑 이제 네. 오늘 뭐 우원 개발이나 이화공유 이런 것들 움직이면은 이제 머릿속에 딱 2개 떠오르거든요. 뭔가 철도에서 뭔가 이슈가 있구나, 아니면 4대강이 뭔가 있구나, 뭐 DMZ에서 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오늘 4대강과 이제 철도 이제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쪽 꽤 세게 갔고요. 그다음 드론 이제 자폭 드론을 세팅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치매 관련된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라간 거는 오늘 좀 많습니다. 반도체, 금융, 조선, 2차 전지. 사실 저 위에 단에만 딱 봐도 반도체, 조선, 금융,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덩어리가 큰 종목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들이 되게 좋았고 네. 밑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아파트도 있네. 네.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갔고 아파트 4대강. 4대강은 뭔데 아직도 4대강. 그 기사 제가 2개 다 들고 왔어요. 4대강이랑 지하화에 지하화. 대해서 2개 들고 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도 갔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코멘트 해주실 거 없어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지금 추세적인 상황에서 조금씩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이거를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조금 바닥은 가져볼 내일 수 있나? 하이닉스가 좋은 얘기하면은 네. 반도체 소부장은 날아갈 수 있어요. 오 하이닉스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해주면 소부장이 날아간다? 소부장 날아가죠. 하이닉스 관련되는 거. 오늘도 되게 좋았는데 사실. 오늘은 아까 금투세가 컸고 그게 제가 봤을 땐 장에 한 0.56% 오르는 거를 끝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이상 오른 거에 0.45% 5% 이하를 끝날 수 있는 거를 끌어올린 거 0.78%는 금투세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 다르겠는데 소부장은 내일 하이닉스가 좋은 얘기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설레발 뛰면 안 되죠. 오늘 오케이. 곽 사장께서 곽 사장? 사장 누구예요? 하이닉스의 사장도 곽 사장입니다. 곽 씨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하이닉스 사장이 누군지 그래요? 박노정? 커넥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꽉 현대차 꽉이랑?
그 두 사람하고 네. 관계 없고요. 아 그래요? 하여튼 광효종 그 사장님이 어디서 곽수산도 있잖아 곽수산. 관계 그냥 있어요? 곽수상이야? 곽수산. 박수산인 줄 알았어. 아니요 곽씨. 이렇게 다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내년 전망을 물어봤어. 네. 이거 컨테이너인데 무슨 그 반도체 나라에서 물어봤더니 AI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PC하고 메모리는 좀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다.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결국 AI는 강하다. 요거는. 세 가지 얘기했죠. 네, 세 가지 얘기 때문에 잘 뭐 새겨 들을 수는 없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분 말대로 되는 법도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단 정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말씀을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반도체 날에서 하셨답니다. 어제인 것 같아요. 네. HBM3E 12단 와. 연내 출시 계획대로 한다. 연내 양산한다. 뭐 그건 새로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코멘트한 거 AI 수요가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곽씨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곽촬영 뭐 다 나오네. 네. 곽수산 곽 또 누구 있지? 곽튜브. 곽한구 있네. 곽한구. 중고차. 현대차 관련인 자동차 관련주요. 네. 곽한구.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오늘 방산주, 바이오, 화장품, 오. 신규 상장주도 많이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분위기 좋으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게임주도 일부 좀 빠진 것 같고 방산주는 뭐 얘기가 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로키드 마틴이 미국장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좀 오전에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걔가 이제 그 비행기 F53인가? 아 이름 까먹었다. 이거 뭐 어떤 거요? 그 비행기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떨어지게끔 나왔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아 로키드 마틴 쪽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걔네가 어쨌든 1등이고 미국도 이제 방산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주 잘하고 잘할 것 같지만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과 오스코텍은 이슈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기사를 들고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거 이슈가 있어요. 예,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코텍 유한양. 예, 제가 특징주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요즘에 좀 호리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채널들을 좀 보시면 약간은 좀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약간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뒤집으려면 이제 말일까지 수집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버리면 네. 11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말일까지 데이터가 좋으면 오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 나와서 60선과 120선 만나는 그런 장기 평선들 만난 시점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6개월 180일 동안의 움직임이 상당히 뭐 더뎌졌다는 얘기예요. 60일 동안 120일 동안 이렇게 멈췄다는 거 거의 3-4달 정도는 이제 가격이 큰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변동폭이 준 이유는 당연히 더 올라갈 만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는 F-35. F-35. 거꾸로 얘기했구나. 제가 방산 전문가잖아요. F-35. 랩터 F-22. 네. 안 가니까 잘하네. F-22 랩터. 네. 정확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 보면 답 다 나와요. 리디아 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파트는 네. 살짝의 표절 논란. 논란이 있어요? 논란까지는 아니고 이게 표절 제기, 제기. 의혹 제기. 그 미끼 있잖아요. Hey 미끼, you're so fine. 아, 맞아. you're so 그거랑- fine. 진짜요? Hey 미끼. 외국 유튜브에서도 그래. 이미 벌써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Hey 들은 것 미끼, 같다는 멜로디가 느낌이 똑같아. 들 때가 있어. Hey 미끼, you're so fine. 그거 있잖아. 그 You're so 뭐라고? You're so fine 아니야? 그 브링이돈 영화 그 메인 어떤 노래 거? 브링이돈이라고 치어리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맞아. 엄청 유명한 거 있잖아요. 헤이 미키. 헤이 미키. 그래. 그- 369 표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369도 표절 논란이 있습니다. 맞네요. 369 아파트 369는 그 표절을 쓰면 누구한테 뭐 표절비 내야 되는 거야? 그건 안 내되죠. 요소 파인은 내야 돼요. 관계없어. 미키. 네. 알겠습니다. 저 공익 아닙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주 가보면요. 일단 한국전력이 이게 좀 리포트 쓰신 분이
알았나 봐요, 스토리를. 그래서 리포트 나오고 하루 뒤에 바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추이 나쁘지 않았고요. LG전자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뭐 유니드라든지 네. 요 세라고 적힌 TP인데 이게 이제 한글로 자동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TP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14만 원대에서 10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은 이거는 많이 떨군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 속보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네. 지금 한 30초 전에 이제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최초로 3조 원 초과 달성. 와. 2024년 연결 매출 가이던스 전년 대비해서 YOY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매출은 1조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400억. 잘 나왔네. 잘 나왔어. PM 영업이익률이 한 28% 나오네요. 예상보다 더 나왔어. 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쪽 회장님이 삼성 쪽, 예. 회장님이 바이오로 가자. 네. 요 얘기 한 게 맞네. 진짜. 그러니까 삼전이 망해도 여기서 회장님은- 너무 잘 보니까. 회장님은 안 망해. 주주가 망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계속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리치 코크랩 같은 회사도 배당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오스코텍 얘네는 2030년 레이저 티닙 예상 매출의 컨센서스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다 좀 박살이 났고요. 근데 좀 또 봐야겠죠. 이게 컨센이 또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운피플 이런 거 개별적인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고 원익 QNC 같은 경우도 3분기는 호실적이 나올 거다. 그리고 향후 주가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TP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왜 꽤 많이. 그럴까? 네, 그래서 요렇게 TP가 하향 조정된 애들이 꽤 네. 많았다. 어.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네. 주가도 그러면 내려가면서 반응했나요? 그 QSC 근데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TP는 그래서 떨어뜨린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좀 한 번씩 리포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발 실적은 전해드렸고 몽당연필님께서 네. LG이노텍도 좀 봐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LG이노텍? 네,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LG이노텍 이런 종목이 영업이익이 거의 토막 났죠? 그러네요. 근데 원래 이거는 예상이 돼서 애널리스트 많이 꺾었죠. 매출은 높아졌는데 전년 대비 28.9%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5조 6천억대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5조 1,000억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04억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2,5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줄어들었죠. 순이익도 1,050억 나왔는데 예상치가 1,800, 1,900억대 정도니까 네. 이거는 많이 안 좋게 나온 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0% 정도 28.9% 줄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으로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가 되고 반도체 기판, 차량용 통신 모듈의 매출이 늘었다면서도 환율 하락,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이런 걸로 공급 경쟁 심화,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이노텍. 자,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그 헤이미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쓴 거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에 들어가 있대. 그럼 뭐 당연히 비슷해. 모르고 무지의 소산이네. 그래서 내가 의혹이라고 했잖아. 논란 없잖아. 의혹. 의혹. 알겠습니다. 네. 자, 저기 그 특징주 중에서 김장훈 본부장님 코멘트 하나 꼭 해주셔야 된다면 특징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LG는 뭐 다 아시는 거였고 LG전자, 한국전력. 한국전력 근데 주가는 별로 못 갔네요. 윗골이 달리고 내려간 거 어저께 알았던 거 같죠? 그런 것 리포트에서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익 QNC는 그 실적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그렇게 빨리빨리 못하면은 저런 괴리가 벌어졌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죠? 반등은 음. 한 7% 올랐죠. 근데 이제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가동률이 막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주가가 과거처럼 올라오기는 시간이 좀 거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CIS? 그건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LS 일렉트릭도 실적 나왔어요? 나왔죠. 그 안 좋게 나온다고. 2시 20분에. 네.
3분기 영업이익 665억 원, 전년 대비해서 5% 마이너스. 요거는 보노님이 뭐 한 달 맞아요. 전부터 계속 잘 얘기해 주셨죠. 전해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신규댐 후보지 10곳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환경부가 신규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에서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추리는 과정에서 뭐 회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신규댐 후보지가 있다라는 것은 댐에 대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게 4대강 이런 이슈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이죠. 당연히 환경이나 녹조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는 뭐 모르는 분들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뭔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어제 또 이거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도심을 잇는 길이죠. 68km 정도의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좀 이렇게 밖에서 야경 보면서 가는 거 괜찮았는데 저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뭐 이제 특수건설이라든지 우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애 다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 예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그 댐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노님이랑 저랑 비슷한 세대잖아요. 네. 민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그 물 부족 국가가 나라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이래요. 부족 국가가 물 아니에요? 부족 국가 전혀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물 부족 국가인데? 그게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진짜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이걸 얘기하느냐도 국제 인구행동 연구소 또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세계 자원 연구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분류한 물 부족 국가는 뭐 25개국인데 뭐 바레인, 레바논, 오만, UAE, 사우디, 리비아, 뭐 그리스, 남아프리카, 이라크, 인도, 시리아. 그러네. 없어 우리나라는. 기준이 사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의 사막에 물 더럽고 우리나라는 사실 아리수 틀면은 물 콸콸 나오는데 뭐 물 부족 국가. 그게 약간 물 아껴 쓰기 캠페인으로 국민들 가스라이팅 한 거네. 근데 물도 그렇고 물값은 잘 모르겠죠. 전기값 우리가 싸게 쓴다고 하잖아요. 네. 물값하고 전기값을 올리면은 아꼈어요. 이 공짜로 생각하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생각 다르니까 물하고 전기하고 아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값이 싸기 때문에 왜 아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올리면 되지. 싫어요. 그래놓고 뭐 지금 아끼라고 뭐 난리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애끼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의미로. 그게 30년 지나도 아직 올리지 않았거든 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서 그래. 없는 걸 한번 당해 보면은 이제는 아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하는 그런 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싸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도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왜 가스라이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있었는데 그 캠페인한 근거가 있었어. 그리고 MB 때 클린 디젤. 나 그렇지.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클린 디젤이란 건 없어. 그거는 그렇게 드러났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디젤차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딨어. 나중에 디젤 바보 트럭에다가 됐지. 에? 그거 산 사람도 바보 됐지. 그러니까 그 디젤 게이트 터졌잖아. 그런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까 네. 채팅창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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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와우. 포탑처럼 비축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200여 대를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폭 드론 이런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풍선도 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그래서 어쨌든 고효율 무기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폴란드 쪽 이런 데선 되게 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이렇게 국방 했을 때 너네도 이거 드론 좀 들고 가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쨌든 요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핫해질 수가 있죠. 뭐 지금 배송이다 뭐다 해서 또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앞으로도 이제 드론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도 할 거고 또 배치 규모도 같이 늘려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사는 앞으로도 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부담되는 건 없어요? 위치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하지만 위치가 높다라고 해서 못 사면 신고가 종목이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산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수주 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국의 좀 중요한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방위 산업에서 굉장히 강한 쪽 계속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늘린다는 거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나오는데 속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뭐 한동안 경쟁력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대장주를 보는 거죠. 그막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방산을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한 그렇죠.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산은 사실 LG넥슨,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내가 철도를 좀 좋아한다. 나 은하철도 999에 관심 많다. 이러면 이제 현대로템 가시면 되고 나는 로봇, 저는 이제 로봇을 좋아해서 항상 다른 타 방송에서는 LG 넥슨을 계속적으로 토픽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꼭 애완 원숭이 같은 거 꼭 이렇게 로봇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제 LG 넥슨 보시면 되고 우주항공이 너무 좋다. 나 이제 뭐 달 좀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시면 됩니다. 네. 방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침에도 사실 그 여미사님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네. 나오셔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방산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결론은 방산이 뭐였습니까? 저 진행하느라 못 들었어요. 방산이 좋아요? 트럼프가 되면? 방산이 안 좋다 그러셨다. 안 좋다고 안 하셨어. 좋다고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되면. 왜 안 좋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 알겠어요. 트럼프가 형 내가 들은 거 맞나? 트럼프는 방산 얘기 있어요? 조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로키드 마틴 얘기했잖아. 로키드 마틴. 결국 그 트럼프가 되면은 자국 우선주의를 할 거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무기를 더 많이 널리 퍼뜨리려고 그런 주장이 하고 또 방위 그 비를 더 분담을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을. 걔네 로켓 많이 미국의 그런 맞아요? 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이용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나못 들어서 동의하세요? 모르지. 로키드 마틴 그거는 그렇게 영역으로 만들 수 있죠. 예. 저는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들었을 때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하려면 나머지 나라들을 다 전쟁에 휘몰아 넣어야 돼. 그래야 미국이 좋아. 미국의 입장만 생각했을 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각자 유럽한테도 분담금 걷고 무기 팔려 그러고 이러면 걔는 돈이 어디 있어? 사실 폴란드도 지금 돈 없어가지고 나중에 준다 그러는데 그쵸. 그러면은 가성비 따지는 무기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이야. 그럼 우리 방사는 훨씬 좋은 건데 왜 안 좋다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러시아가 미국하고 패권을 다투는 건 아니지만 북한하고 이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중국하고도 여러 있고 유럽 쪽이 쫄아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뭐 밀어대치도 안 미친 스스로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 북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는 우리끼리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5년이면 모르지만 이게 그것들 눌려가서 내려오면은 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폴란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폴란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더라도 뭐 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도 거기는 지금 북방비 그거 안 하고는 트럼프가 되는 순간에 나홀로 살아야 되는데요. 걱정 안 되세요? 우리나라도 걱정되는데 그 나라 걱정 안 될까? 폴란드 포함해서. 저기 끝에 포르투갈의 리스본 거기는 휴양지 관계 없겠지. 그렇죠. 그런 데 말고 옆에 이쪽 나라들은 겁날 것 같은데. 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증권사 자료에서 네. 해리스가 되면 방산 어쩌고 트럼프가 되면 방산 어쩌고 하는데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어쨌든 미국의 기조는 똑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가성비 찾는 그런 수요가 많으면 우리 것들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매번 강조하셨지만 빨리 갖다 줄 수 있고 캐파 있고 그치. 가격 좀 싸지고 그럼 무시 안 쓸 일은 없지. 칼국수보다 더 빨리 나와 우리 무기는. 방산 진짜요? 엄청 빨리 나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마지막 뉴스 빠르게 좀 전달드리면요.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중남미 독점 라이선스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움직였고요. 이 규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포커스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막 커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나 공급 쪽에서 아직 뭐 단가라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치적인 부분은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큐어,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남미 독점 라이센스 공급 계약 체결.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는 이게 마지막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 가지 실적도 장 마감 후에 나왔고 네.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재료 삼아서 올라온 네. 국내 증시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한숨 조금 돌릴 수 있는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추른양님께서 네. 동묘 형님 그림 보여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가 기대되는데요. 보노님의 AI 그림 먼저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황소, 이제 사람이에요. 밑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 내 종목은 덩치가 커졌어요. 왜? 계속 샀으니까. 근데 덩치가 크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 얘가 막 뭐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 황무지예요. 막 다 물어들었는데 얘 그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지금 비가 오는 거죠. 이제 막 햇빛도 나오고 먹구름이 아직 다 가신 건 아니지만 비가 내리면서 얘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깡마른 부분에서 좀 통통해질 수 있도록 되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열심히 근데 끌고 가야 돼요. 이 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덩치 큰 걸 끌고 가려면. 네. 하지만 얘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소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힘내셔야 되고요. 소는 덩어리는 커졌지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과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엄청나게 뽕 맞은 것 같아. 엄청나게 뽕을 맞았다고요? 등치. 소가 스테로이드 소. 스테로이드. 뛰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메롱님께서 유료라서 디테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무료 한번 무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김장현 무료로 본부장님 갑니다. 그림 저는 유료할 돈이 영자신문으로 가가지고 영자 신문으로 봐서 딱 제한돼 있죠 자원이. 출연료가 오르면 그거만큼 떴어. 출연료는 오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오늘 장에 맞는 그림을 이렇게 GPT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보여주시면요. 네. 이겁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난 그림이 이거였어요. 가지마 엄마 가지마 이거예요?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엄마예요? 저희 엄마 엄마야. 한국인이에요. 여기는 대한민국. 가지마 외국인 가지마. 계속 있어. 아직 우리를 놓지 않았어. 손은 잡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또 매달리고 있어. 왜 집중 안 하고 그래? 집중해요. 근데 안 와닿는데 왜 감정을 어이. 강요해요? 얼마나 애처로워. 애초로워. 좀 뒤도 봐주고 아직 우리를 보지는 않고 버리진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손 하나 잡고 있어. 우리가 놓으면 안 돼. 손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 엄마가. 아이고 상상 언니 진짜. 또 엄마까지 탐내냐? 엄마까지. 엄마를 어떻게 탔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 아니에요 손이. 제가 일부러 상체 위를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하여튼 서양인으로 표시는 안 됐는데 하여튼 외국인이 도망가지 않게 우리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놓지는 않았어요. 두 손까지 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를 업고 가야 되는 사람 누구야? 얘는 똑같고 얘는 여기는 누구야? 얼굴 보지 말고 와.
얼굴 보지 말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자들이 포함해서. 우리를 업고 간다고요? 아니 같이 을사을사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면 외국인에서 손 놓지 말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치마 끝이라도 잡아야 돼. 치마 끝이라도 네. 잡아야 오케이 끝. 네. 됐습니다. 야 무료에서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아유,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오. 이틀 한 번씩 그려볼게요. 요즘 됐습니다. 한복 보면은 네. 그 뉴진스 한복 입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뉴진스 민지랑 너무 혜린이. 예쁘죠. 네, 혜린이. 혜린. 저는 한이. 한이. 아, 너무 한이 귀여워. 너무 예뻐.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거 생각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외국인이 우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물지 외국인이 않는지.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이니까 우리나라 장에서 플레이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을 거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 돈으로 외국과 거래하는 건 아니지. 우리나라니까 한복 입고 한번 그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400명 정도가 나가셨 나갔어. 아 이랬어. 고맙습니다. 가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는 민투윤을 그려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그래도 막 의리 알아듣니까. 있다 형들. 이거 그림 보고 나가라니까 진짜 그림 보고 나가시네. 아우 착하시네.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왕 있는 거 조금만 더 있어 볼래요? 왜냐면 우리 광고해야 되거든. 그래 팔까요 한번? 그래비티. 그래비티. 오늘 광고가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 벌써요? 네. 이번 주까지 판매가 되는데요. 네. 원래는 내일 모레까지만 하는 거였는데 너무 잘 팔려. 너무 잘 팔려. 그래서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너무 잘 팔린다 그래서 좀만 네. 더 해달라고 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세트는 이미 품절이 됐고요. 네, 낱개를 낱개는 파시구나. 낱개로 38,000원인데 36,000원.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링크 올려드렸고요. 조금 더가 아니라 네.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최저가. 아 진짜요? 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노화로 인한 탈모 이거를 잡으려면 이 샴푸부터 바꾸시면 굉장히 좋은데 홍합, 따개비 등 바닷속에서도 강하게 붙어있는 이 원리 그리고 와인의 떫은 맛, 고추의 매운맛에 그 혀에 강하게 남는 그 원리를 이 샴푸에다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얘기 있어가지고 네. 이 탈모 교수님 머리 보여달라고. 궁금하다. 교수님 머리털 붙어 있으면 사겠다고. 오. 그래가지고 요 비포하고 사진, 애프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거 한번 비디님 제 컴퓨터 화면. 요게 2020년. 20년? 2020년? 아 약간 2020년. 네네. 2022년. 오. 됐지? 됐잖아. 확실히 달라 보여. 요래됐는데 요래됐습니다. 와 머리를 안 자르신 건 아니죠? 네? 머리를 안 자르신 건 아니고 진짜. 받아들여. 받아들이겠습니다. 2020년, 와. 2022년. 오, 좋은데요? 됐습니다 이제. 네, 됐어요. 와.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머리 봤으니까 이제 됐죠? 말이 사실 필요 사실. 없- 와. 워낙 유명한 거래요. 아 진짜. 원래 엄청 유명하대. 오. 그래서 그러니까 3%가 이거 가져온 건 안 네. 유명한 걸 홍보하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미 유명한 걸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게 컨셉이었대. 역시 3%. 그래서 36,000원에 무슨 쿠폰 쓰면은 34,000원까지도 한다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최저가로- 싸지네요. 최저가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다 품절되기 전에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제일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거겠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링크 가셔서 클릭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색했잖아, 가발 같은데 흑채 뿌린 거 아니냐. 한번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써보시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네. 동묘 형님의 인사이트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떤 내용인지 알면 제가 콸콸콸이랑 네.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하려다가 못한 거. 어저께 어, 하다가 미 대선. 네. 미 대선. 이거 관련 중요한데?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땅. 어저께 나온 거 IM24. 러셀 2000 소형주가 앞설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이오시몰라 방산조선이 강세일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 같네. 그럼 넘어갑시다. 개표 당일날 전략. 개표 당일날 펜실베니아 개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얘기할게요. 네. 이 펜실베니아가 만약 막상막하다. 만약 그러면은 해리스가 역전할 수 있는 거는 남부에서 있다. 남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중에서가 스윙 스테이트가 된다.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개떡되면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펜실베니아 넘어가고 그러면 남부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봐야 된다. 여기서마저 선전하면은 드디어 미시건, 위스콘신의 개표가 중요하다.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미스콘, 미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게 개표가 늦게 돼요. 그 초반에는 해리스가 불리할 수 있다. 아, 초반에는 해리스가 불리할 수 있다. 왜냐면 우편 투표가 그렇지. 민주당이 더 유리한데 그게 늦게 되니까. 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지율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초반에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에서 지금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원, 하원 거기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원에서의 결과는 개표 당일날 확인되지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려면은 그 다음날도 봐야 돼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온 리포트냐? IM에서 어제자 나온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선택. 대충 근데 됐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개표 당일날 하려면 이걸 잘 보고 따라하라 이거야. 지침을 줬잖아, 지침. 그죠? 아, 개표 당일날 만약에 예. 무언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면 네, 네, 네. 저것 따라 잘 가라. 예.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고요. 산업은 뭐였어요? 아까 바이오하고 사람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트레이딩 러셀 2000 소형주하고 방산조선 뭐 그런 쪽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우리 빅테크보다는 그쪽이 더 유리하다. 아,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활. 부양. 결국은 대형 기술주의 상대적 부진,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 대형 기술주는 왜 부진해요? 걔네들이 약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 하여튼 그렇대. 넘어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산조선 바이오시밀러, 방산조선. 소형주까지 이해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하고 오늘 예쁘다 나왔어요. IBK. 아까 처음 뭐라 했어요? 펜실베니아 뭐 했잖아요. 네, 여기서 개판되면 보통 게임 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거인단이 가장 많죠. 그렇죠. 29 명. 중에서 그밖에 안 돼? 26명. 하여튼 간에 최대 경합주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이게 많은데 중요한 건 12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2번 빼놓고 10번 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전체에서 이겼답니다. 2000년, 2004년도 빼고는. 그래서 좋고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하고 여기 상원은 선거도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역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량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해리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 이 과거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재미도 없을 뿐더러 선거 끝나고 나서 보여줘야 되시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궁금하네. 아니 뭐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저기 네. 뭐 소득 세금 어떻게 해가지고 임팩트 있고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트럼프 쪽이 가만히 있더라도 재정을 다시 부양하는 임플리케이션이 내후년부터 다시 나와요. 26년에 돈이 빠지는 게 있고 돈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트럼프 달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채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채권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네. 내년 초까지 이슈가 아니고 내후년 임팩트야. 지금 얘기해봤자 아마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아, 그럼 내후년에 내후년이니까 우리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그때는 그 리포트가 아마 와닿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아까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19개라고 하더라고요. 19개? 19명. 19. 19. 콸콸콸 할까요? 칼칼칼 할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은 자료 화면 없이 칼칼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동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목은 SL이고요. 비중은 SL. 20%, 평단은 41,669원입니다. 현대차 상승 모멘텀과 인도 시장 한창 붐이었을 때 올라탄 종목인데요. 종목 리포트를 봤을 때는 수익성, 성장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반기, 상반기 파도로 다는 건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금리 하락 시에 유망한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현대차 수출과 연관해서 유망하다고 보는데 한국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뭐 괜찮을까요? 물타기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게 될까요? 하세요. 네. 네. 일단 실적을 제가 봤는데
연간으로 보면 실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기 실적을 봤더니 이번 분기가 전 분기보다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한 5월, 8월까지는 뭐 인도와 미국의 호조로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이렇게 말했던 리포트들이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안 내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계절성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절성에 매몰되지 말자. 이 기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해놨고 네. 외국인들도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은 월봉은 아니죠. 일봉부터 봐야죠. 일봉은 무너지고 주봉에서 지금 한 120일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종목 토론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타국 이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에 관세를 매길 거니까 이게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SL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공장 있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SL 제가 미국에도 공장 있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있는 있나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화신이랑. 근데 화신이 미국은 훨씬 더 영향이 커요? 크고. 아. 네. 오케이. 미국 쪽은 화신을 조금 더 치중하는 게 맞고 SL은 인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10% 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관련돼서 그래서 현대차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다 해서 요번에 이제 떨어지기 전에 얘가 3만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얘가 제일 대장 역할을 한 것도 그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포션이 크니까 얘가 그럼 대장주지 이래서 얘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차트는 네, 차트 여기 살짝 보여주셨네요. 일봉은 무너졌고 주봉을 봤더니 저 이 보라 색깔 선 121선 요거를 지켜내주면 그래도 한 괜찮다. 번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바카스의 결론은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에스라헬 뭐라고? 뭐라 그랬어? S라고. 뭐라고? 에스라엘. 에스라엘? SL인데 에스라 죄송해요. 엘.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에스헬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SL 게이트. SL 게이트.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두 분의? 아까 본원님 쭉 아까 말씀해 주시면 근데 뭐 일단은 이 현대차 IPO 이슈는 이미 두세 달 전에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월 달이 거의 피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미 선반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에서는 뭐 반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의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이게 PBR도 그렇고 PR도 그렇고 쌉니다. 싼 네. 상황이고 그다음 주주 환원 정책이 부품주들 딴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붙으면 매력도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뭐 위치가 막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일부분 지금은 사실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 뭐 36,000원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도 기세가 꽤 단기적으로는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확실히 돌파 매매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눌렸을 때 차곡차곡 모으다가 이제 인도차도 결국에는 그 현대차도 인도발 뭔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 반영되거나 리포트 나올 때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뭐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잡고 이제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좀 애매하긴 하죠. 딱 애매하긴 한데 위아래 이제 그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히 좀 올라갔을 때 봐도 되고 그건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이나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타임골드님께서 자동차 부품주 특징 장점 쌈 단점 항상 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SL 지금 그분이 제 답을 했어요. 지금 그분이 제가 말하는 얘기를 했어요. 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네. 싸고 항상 싸다. 그 저기 주포들이 애널리스트 미는 게 있는데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지금 SL이 싸고 그 아까 그 익스포즈된 것도 이렇게 좋고 저기 인도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그런 그 슬롯이 이게 스몰 그 캡이 확 튀는 그 슬롯 있잖아요.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잘 맞춰야 돼요. 현대차 기업부터 잘 나갈 때가 있긴 있지. 그때까지 인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을성도 필요할 때도 있고 그 타이밍 잘 맞추는 또
이 인더스트리 많이 봐야지 그게 아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올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그 타이밍에 리포트 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잘 맞히기가 쉽지 않다. 노력에 대비했을 때 큰 성과가 없기가 쉽지 않은 섹터 내지는 것 같다. 진짜 뭐 현대차 기아를 하든지 아니면 모비스를 더 다른 걸 하든지 하는 것이 이거 갖고 애태운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 상장했다는 이미 북미 진출 시 같이 갔었던 친구들의 EPS가 늘어났는가 아닌가를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SL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죠? 44,000원에 사셨으니까. 근데 엄청 높을 때 사셨네. 네, 41,000원에 사셨어요. 지금 33,000원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즈덤 칼리지 광고 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세 번째가 내가 이 둘 사이에서 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본질적인 지혜라고 이해를 했어요.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트는 책을 좀 읽습니까? 저요. 요즘 안 읽어요. 그러면은 누나 먼저 들어야겠네. 그러네. 위즈덤 칼리지. 왜냐? 교보문고의 전자책 이북 맞다. 서비스를 1년치를 같이 낑겨서 드립니다. 우와. 그래서 콜라보하는 건데 그게 아마도 한 뭐 2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낑겨서 같이 또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 좋다. 혜택을 잘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슈퍼 얼리버드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저 가시는 거라서 요거를 딱 이북을 많이 책도 책 보시는 읽고 거. 지식도 쌓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옆구리 시리잖아요. 출산율 0.72, 0.74 이렇잖아요. 독서 모임도 지원을 해준대요. 우와. 독서 모임. 독서 모임. 뭐 어디 가서 이성을 만나겠어. 독서하라는데 독서 모임 가서 이렇게. 책 읽고 나머지 시간에 또 다른 진짜. 거 할 수도 있죠. 창의력이야. 네, 독서 모임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적인 분들 모이겠다. 그럼 그죠? 결혼 상대자 잘 골라야 돼. 좋다. 네, 교보문고 사랑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올려주시고요. 위즈덤 칼리지 그리고 뒤에 오는 뉴스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